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애니멀 로봇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대원고등학교 대검무크 3학년 6반 16번 오현우 4학년 8반 3반 김도환입니다. 네, 저희의 꿈은 일단 저는 수의사나 동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 김도환 군의 꿈은 로봇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어서 서로의 접목점을 찾다가 이 동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동물과 이런 기계공학의 힘을 합쳐서 이 로봇으로 동물의 특성을 재현해낸 그런 로봇이 있길래 그것의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페스토라는 독일 로봇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낸 로봇들 중 저희가 인상 깊었던 세 가지를 결정해서 동물의 특성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갔는가 로봇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미를 이용해서 로봇을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먼저 개미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는 먼저 곤충이기 때문에 머리, 가슴, 배, 즉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개미의 특성에는 발달한 턱,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미의 강력한 특성입니다. 또한 개미는 곤충이므로 다리가 세 쌍이 있고 그리고 그 꽁무니에서 포름산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개미는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일개미는 식량이나 사냥 그리고 새끼들을 기르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 여왕개미는 이렇게 알을 낳고 이렇게 생식 쪽 능력을 하는 이런 분화된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미는 페로몬이라는 것을 방출해서 집단적 소통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는 이렇게 cooperative way, 즉 서로 도움으로써 이렇게 큰 지네 같은 먹잇감이나 이런 큰 물체들을 옮길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로몬이라는 걸 방출합니다. 이 페로몬은 호르몬인데 서로의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더듬이를 통해서 소통을 하여서 서로를 사회적 구조를 이끌어주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미가 한 마리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개미에서 페로몬이 방출되면 이 죽은 사체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개미들이 와서 이 사체를 가지고 가는 이런 식으로 페로몬을 개미는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미의 특성을 활용하여 만든 바이오닉 앤츠라는 이 페스토사의 로봇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닉 앤츠에 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바이오닉 X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개미의 더듬이라고 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는데 이는 충전 단자 역할을 하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전류가 흐르는 철막대 같은데 저 단자를 갖다 댐으로써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두 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카메라로 시각 차이를 이용하여 3D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서로와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턱은 앞전 변환기를 사용하였는데 이 앞전 변환기를 이용하여서 턱의 움직임을 조정하며 이를 통해 강한 힘을 내어 잡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미의 다리를 보게 되면은 이 역시 앞전 변환기를 사용하였는데요. 앞전 변환기를 사용하여서 적은 전력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고 계속해서 작동시켜도 마모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정확하고 빠른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리에는 탄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였는데 이 탄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서 Extended Side Step, 즉 적은 움직임으로도 큰 보폭을 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제 개미의 뒷공무기를 보게 되면은 주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라디오 모듈과 변압기 그리고 프로세서가 있는데 라디오 모듈은 이제 개미 로봇들이 서로 소통하여 협력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변압기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8.4V를 300V로 바꾸어주는데 이 300V의 전압은 앞전 변환기를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서는 우리의 두뇌나 컴퓨터의 CPU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입력된 임무들을 처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로봇인 그 캥거루에 대해서 하기 전에 캥거루의 생물학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캥거루는 굉장히 강력한 뒷다리 근육과 그리고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캥거루는 이렇게 연속적인 점프와 긴 도약 거리를 위해서 꼬리가 지탱 능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꼬리가 없다면 캥거루는 계속 지속적인 도약과 점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캥거루는 굉장히 큰 에너지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점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먼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캥거루는 시속 64km로 달릴 수 있으며 13m의 거리를 넓게 뛸 수 있고요. 높이로는 4m까지 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에 이용된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캥거루의 근육과 점프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캥거루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통해서 캥거루의 도약과 점프가 긴 거리와 이렇게 높이 뛸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사용된 특성을 살펴보시면 먼저 이 뼈와 구조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캥거루의 골격 뼈대인데요. 이 다리 쪽과 꼬리 쪽을 보시면 다리가 굉장히 뼈가 발달되어 있고 꼬리 쪽 뼈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점프와 도약에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에너지 활용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너지 활용도는 사람의 이 아킬레스건과 비교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텐던, 즉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반면에 이쪽 위쪽에 그 캥거루의 이 건을 보시면은 굉장히 길고 사람에 반해서 크고 길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크고 긴 건은 로봇에 적용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용수철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캥거루가 계속 연속적인 점프와 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만든 바이오닉 캥거루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닉 캥거루에 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캥거루의 목 뒤쪽과 몸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압축된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압축된 공기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캥거루의 두 다리에 있는 액추에이터는 그 기체로 작동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이 기체로 작동하는 액추에이터 덕분에 좀 더 역동적인 점프 동작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캥거루의 뒷다리를 보시면 저쪽에 하얀색 고무줄 같은 게 있는데 이는 인공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무로 된 인공건은 점프를 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착륙을 할 때 쿠셔닝 효과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저축해서 다음 점프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이오닉 캥거루의 점프 과정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인공건을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점프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깁니다. 그 후에 밸브를 열어서 기체를 빠져나가게 해서 그 건을 잡아 당겨서 앞으로 튀어나가게 해줍니다. 이제 공중에서는 내부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밸런스를 조절하며 착륙하기 전에는 이처럼 꼬리를 위로 들고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안정적인 착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착륙을 할 때는 이게 인상적인 게 저희가 이 로봇이 점프를 하기 전 자세와 같은 자세로 착륙을 하는데 이는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해주고 바로 다음번 점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 스마트 버드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 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 라이트 형제 때나 역사적으로부터 날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의 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왔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rd flying westward, 즉 새가 나는 방법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3개 정도의 주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3개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리프트, 즉 양력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vacant bone, 즉 이 비어있는 골 조직입니다. 이 골 조직은 인류나 이런 인체에 있는 그 골 조직의 골 밀도와 다르게 굉장히 듬성듬성한 골 조직을 보이고 있어서 이 비어있는 뼈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새가 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겠죠. 또한 urinary bladder size, 즉 이 방광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그 새똥을 맞아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새는 굉장히 농도가 높은 그 배출을 굉장히 조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내의 배설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양력은 이렇게 새 날개가 유선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서 가해지는 바람이 오면은 위쪽으로 가는 바람과 앞쪽으로 가는 바람이 나뉘게 됩니다. 이 위쪽으로 가는 바람은 비교적 밑에보다 유선형으로 날개가 생겼기 때문에 긴 거리를 이동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긴 거리를 이동하는 바람의 속력이 빨라지고요. 그 베를누이 법칙에 의해서 이 긴 거리로 이동하는 속력이 빨라진 바람에 있는 압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쪽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양력이라는 힘은 위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위쪽으로 새의 무게를 잡고 있는 중력보다 양력이 크게 되면 새는 자연스럽게 날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로봇으로 구현한 것이 스마트 버드입니다. 이 스마트 버드에 대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버드에 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버드의 내부 구조인데요. 이 스마트 버드는 모든 부품 요소들이 카본 파이버, 즉 탄소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견고하면서도 가볍기로 유명한 소재인데요. 이를 통해서 480g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가벼운 무게로 적은 양력으로도 스마트 버드가 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안쪽에 보시면은 모터와 그 주변에 기어가 있는데 이 기어는 모터의 회전 운동을 새가 펄럭이는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버드가 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는 새가 뜨는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바로 양력과 추력인데요. 이 새가 날개를 올렸을 때 날개의 면적이 줄어들어 양력이 최대가 돼서 새가 뜰 수 있게 되며 이 새가 날개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추력이 발생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 날개의 단면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새 날개나 아니면 비행기 날개 같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력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생물적 특성이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어서 이런 기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